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소음 피해 등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걱정입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대형 갈등을 봉합했던 인근 지역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추진 중인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24일 0시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 3만 3천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달성 사저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환영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환대해줘서 고맙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 아침부터 사저 입구는 박 전 대통령의 도착을 맞이하기 위한 지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낮 12시 15분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시민들의 연호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우선 환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또 이날 대구 경북 지역 주요 정치권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하며 사저를 찾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예비 후보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 이미 일부 정치인들의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한 시민이 던진 소주병이 날아들어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5,700명, 경북이 18,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와 북구에서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수성구와 동구에서 2,00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구 지역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8.9%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구미의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고 경주와 안동에서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도가 각 시군과 읍면동에 생활비 지원 TF팀을 꾸려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847억 원을 확보하고 보조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미 신청된 생활지원비 전액에 대해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자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 종료 후 석 달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핥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여만 원의 성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을 맞아 주말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동해안도 각광받는 관광지였는데요. 이달 초에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한 곳에 선뜻 놀러가기 어렵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많이 놀러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현지에서는 고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아직도 참혹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 동시에 피해 주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년) 전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의성과 군위로 확정됐죠. 소음,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항 활성화까지 다양한 해결 과제가 당면에 있는데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갈등을 조율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민으로 구성된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원 18명이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주는 이미 치열한 갈등 끝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고 양남면에 방패장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 우리 땅이 들어가는지 안 되는 학위 문제와 안평, 봉양 지역 같은 데는 소음 대책 문제,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빨리 학위를 해줬으면. 그리고 또 우리 대구공항이 아직까지 아시아권만 들어가고 유럽권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할주로가 3.5km 이상 돼야만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구축계획 수립 후 국토부 승인과 고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이 진행되는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공항 활주로 방향과 공항 규모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비 타당성 이 부분이 특별법과 같이 추진이 되면 빠르면 2024년 5년 정도가 되지 싶은데 법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민간 사업자도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재는 특별법이 없어 민간 사업자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지역으로 최종 결정난 건 2020년 8월입니다.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청송군이 추진 중인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23일부터 파천면 일원의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185만 제곱미터 부지의 27홀 대중제 골프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군유지가 75% 이상으로 현재 용도 지역 변경 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청송군은 설명했습니다. 경주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대한 조치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주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2배 인상합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4일부터로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30일이 넘으면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하면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대구역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36.4km 전 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산업선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역사는 모두 9곳으로 도시철도 1, 2호선과 환승할 수 있고 향후 달빛 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대구광역철도와 연계하는 철도 교통허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네, 대구 지역 일선 학교에 전화 녹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구교육청은 민원인들이 학교 교직원들과 통화를 하며 욕설과 협박 그리고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사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부터는 학교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인 ARS를 적용해 민원인이 안내 음성을 듣고 원하는 민원 담당자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포항 경주공항과 경주를 오가는 1000번 노선버스 정식 운행을 앞두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항 경주공항과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보문단지를 오가는 노선으로 보문단지 내에서는 동궁원, 하이코, 경주엑스포, 대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합니다. 보문단지를 벗어나면 경주 시외 버스터미널과 포항 경주공항, 여객청사 이 두 곳만 정차합니다. 공항 여객청사와 경주 시외 버스터미널 간 소요 시간은 45분, 공항 여객청사와 보문 관광단지 간은 7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1,700원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